얼마 전 8월 8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올랐었죠.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국채 가격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미국채 가격이 갑자기 왜 떨어졌냐? 간단하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었어요. 미국 국채를 사려는 움직임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럼 앞으로 장기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게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랐던 이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국채 수요가 없어서 입찰이 부진했고, 입찰이 부진하니까 국채 가격이 급락해서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맞는 말인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돈이 움직이는 일은 항상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고 날것의 기초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국채 입찰 정보는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트레저리 다이렉트에 들어가 봅니다. 10년물의 입찰 결과를 보기 위해서 10이어의 가장 우측 PDF 파일을 열어볼게요.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일단 10년 만기 국채가 3.960%에 낙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 국채는 총 499억 불이 나왔어요. 이 중 79억 불을 연준이 재매입했으니까 시장의 매물로 나온 것은 420억 불입니다. 다만 420억 불 중 1.2억 불은 경쟁 입찰이 아니라 미리 약속한 곳에 줬고, 입찰은 419억 불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 수요가 어땠는지 보려면 이 419억을 기준으로 입찰 경쟁률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입찰 금액 419억 불 대비 입찰을 신청한 금액 971억 불을 비교하면 돼요. 정리했을 때 팔자 419억 불에 사자 971억 불, 두 숫자를 비교하면 경쟁률은 2.32대 1이 나옵니다. 2.32대 1,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 건지 과거와 비교해보면요, 직전 10년을 보면 경쟁률이 2.5대 1이 평균이에요. 2.4에서 2.6 범위에 있으면 평균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장기국채 입찰 경쟁률은 2.4배 밑으로 떨어지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2.32대 1이 나왔죠. 2.4배 밑으로 떨어졌으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숫자예요. 국채 비중을 줄이고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4.7%대 매수했던 미국 국채 10년물 비중을 이날 새벽 3%대에서 초단기 국채로 바꿨습니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움직이면 어느 정도 타율은 나오게 돼요. 매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일은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매사에 너무 긍정적인 것도 투자에는 좋지 않다고 봐요. 생각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국 채권 수요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를 살펴볼게요. 미국 국채를 사주는 일본의 가장 큰 손은 일본의 보험사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보험사 입장에서 지금 일본 국채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나을까요? 현재 영상 제작 시점 미국 국채 10년물은 3.8%대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일본 국채 10년물은 0.81%예요. 아무리 미국 국채 10년물이 3%대로 내려왔다고 해도 1%가 안 되는 일본 국채 10년물과 비교해서 금리 차이가 많이 나죠. 미국 국채가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본 보험사들은 미국 국채 매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해지 때문이에요. 일본 보험사들은 내부 정책상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해지를 해서 환 리스크를 없애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환율이 변함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위험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환해지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보험사가 운용하는 자금은 수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 보험사들이 0.85%짜리 일본 국채 대신에 3.94%짜리 미국 국채를 샀다고 해봐요. 액면상으로는 0.85%와 3.94%의 차이인 3.06%포인트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환해지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현재 3개월짜리 환해지 비용이 5% 정도가 나와요. 환해지를 하고 미국 국채 10년물을 3.94%에 샀다면 환해지 비용 5%를 내고 났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요. 물론 나중에 금리가 낮아져서 미국 국채 10년물의 가치가 올라가면 평가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만기 보유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건 뇌피셜이 아닙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한 일본 투자자들의 수익률, 환해지를 감안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게 2022년 초부터예요. 화면에 그래프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죠. 붉은 선 밑이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본 보험사들은 환해지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하지만 보험사의 자산운용 정책 때문에 일본 보험사들은 현재도 환해지를 상당 비중 하고 있다고 봐야 할 듯해요. 작년 말 기준 일본 보험사들은 해외 투자의 75% 정도의 환해지를 했고 25%를 환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환해지를 했을 때 마이너스 수익률이 부담스러우면 환해지를 하지 않고 환 노출을 시켜서 사면 돼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많은 보험 계약자의 돈을 안전하게 장기로 굴려서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회사예요. 환 리스크에 노출되는 해외 자산을 많이 늘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해지라는 게 만기까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요. 환해지 비용이 미국 장기금리보다 미국 단기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 3개월짜리 금리를 보면 5%대죠. 3개월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환해지 비용도 그만큼 비싼 거예요. 결국 지금 일본 보험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3개월마다 환해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테니까 고통이 심할 겁니다. 일본 보험사들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배경이죠. 이렇게 일본 보험사들이 미국 장기국채 매수를 줄이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장기국채 입찰 경쟁률을 낮추는 이유 중 하나예요. 미국 국채는 현재 큰 손인 중국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일본의 가장 큰 손인 보험사까지 매수에 손이 안 나가다 보니까 미국 내 수요로 버텨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 재무부의 옐런이 바이백을 하면서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국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든다면 시장의 물량을 바이백으로 줄여서 국채 가격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정리하면 일본 보험사들이 환해지 비용으로 인해 미국 국채의 이자를 받아도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왔고 이 때문에 미국 국채의 수요가 줄어들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본 얘기 나온 김에 엔캐리 얘기도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죠. 초저금리 엔화로 대출을 일으켜서 엔캐리 투자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달라져요.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일본에서 엔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사무라이 본드라고 해요.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일본에 투자를 했다면 엔화가 강해져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워렌 버핏이에요. 워런 버핏은 달러가 있지만 그 돈으로 일본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사무라이 본드를 저금리로 발행해서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매수했어요. 엔화로 되어 있는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매도해서 엔화로 되어 있는 사무라이 본드를 상환하면 되니까 환손실과는 무관하죠. 하지만 반대로 엔화로 대출을 일으켜 해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엔고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금리가 높은 해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도 갚아야 하는 돈은 엔화예요. 엔화가 강해지면 투자해서 이익을 먹었어도 환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싫어서 환해지를 하려면 환해지 수수료가 위에 설명한 대로 비싸다 보니 손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한국 기업들도 금리가 낮다고 사무라이 본드를 꽤 발행했습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이자 조금 먹으려다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엔이 강해질 것 같아 대출을 갚으려는 움직임이 엔캐리 청산으로 나타나요. 다시 생각해보면 워런 버핏은 영악한 투자를 했죠.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엔화 대출을 일으켜서 일본에 투자를 한 거예요. 한국 기업과 정부도 사무라이 본드로 발행한 것들의 청산을 고민하고 있을 듯해요.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정부 등에서 최근 2년간 사무라이 펀드 1,700억엔을 발행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과 정부가 사무라이 본드로 발행한 자금을 일본에 투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에서 사용했겠죠. 저금리로 빌렸다고 좋아하다가 엔고가 심해지면 갚아야 할 원금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캐리 청산이 이번 증시 급변동 때 70% 정도가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엔캐리는 그렇게 빠르게 청산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에요. 큰 자금은 만기가 되었을 때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채널에서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별도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 멤버십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